안녕하세요. 경제통통 희망팡팡 윤희숙입니다. 구독자 5만을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꼬꼬마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꼬마 유튜버가 됐습니다. 그 특집으로 여러분께 저희가 질문을 받았는데 100개가 넘는 질문들이, 아주 좋은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저희가 재미도 있고 또 깊이도 있고 또 굉장히 성의껏 써주신 그런 질문들을 몇 개 골라서 그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1번 우리 김지혜 씨, 김지혜 선생님이 보내주신 것, 국회의원 생활 막상 해보니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저는 표정 관리가 제일 어려워요. 상임위 할 때 보면 너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거 뭐지? 이런 질문들이 많고 발언도 많은데 그걸 보면 제가 이거 뭐지? 이런 얼굴이 나오면 카메라가 찍으니까 그거를 숨기느라고. 그래서 사실 저는 마스크가 살려주는 면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하나만 꼽는다면 저는 이거 나중에도 다시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국민들이 되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거를 치유하고 하나로 만드는 그런 정책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댓글 다 보십니까? 네, 다 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다 봅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바빠서 좀 놓치는 일은 있을 수 있으나 다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되기 전과 직접 만나보니 이미지 반전이었던 동료 의원님. 제가 텔레비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너무 엄숙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분이 부산의 김도읍 의원이신데 이분 직접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장난꾸러기세요. 명랑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반전입니다. 블루블루님, 고등학교 때 전교 몇 등 하셨습니까? 몇 등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뭐 우리 학교에서 굉장히 잘하는 애가 윤희숙이야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어봤습니다. 어릴 적 꿈은 그때그때 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고요. 시를 보면 시인이 되고 싶었고 그 캔디 만화 보면 또 간호사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뭐 굉장히 빠르게 다양하게 변했습니다. 본인이 정치인이 될 거란 생각을 하셨습니까? 전혀 못했습니다. 작년 2월에 제가 이 여의도에 계신 분들하고 접촉하기 전까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용주님, 의원님 왜 숏컷만 하시나요? 장발 사진 공개 원합니다. 네,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 40이 될 때까지는 장발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나이 40이 되면서 이제는 머리를 기르는 소녀가 아니야 하는 결심을 하면서 숏컷으로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날야줌, 이 아이디 굉장히 재밌네요. 아날야줌님.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리즈 시절은 언제셨나요? 저는 제 리즈 시절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믿는 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좋아졌습니다. 제가 굉장히 불안하고 불안정한 그 젊은이였는데 점점 더 편안해지는 게, 왜냐하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 것 같고 남들하고 다르거나 남들을 따라 할 필요가 없거나 뭐 이런 것들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달라도 상관없다. 안 따라해도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이이님, 20대에게 추천하고 싶은 경제학 도서. 이 책을 알려달라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경제학 도서로는 제가 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하버드의 글레이저 교수라는 분이 쓰신 도시의 승리라는 책을 제가 권합니다. 이게 경제학 교과서는 아닌데 읽으면 경제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보는지를 굉장히 잘 알 수 있습니다. 뭐 그 도시를 개발하면 환경을 파괴하고 결국은 사람의 생활을 망치고 뭐 이런 통념들,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통념과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김관식 선생님 질문, 대통령이 되실 수 있다면 꼭 실현시키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듣기만 해도 어깨가 무거워지는 질문인데 아주 구체적인 정책이라기보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젊은이들이 굉장히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열정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교육은 그렇지 않고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마음의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걸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사회에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시도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어떤 규제 환경이라든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교육과 규제 개혁인데 이런 딱딱한 얘기를 빼고라도 우리 사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뭔가 시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이 되도록 사회가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마 제 제일 큰 소망인 것 같습니다. 조익선 선생님, 연설 때 엄청 떠셨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굉장히 창피한데,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흥분했어요. 흥분하고 말을 하면 할수록 더 화가 나는데, 그걸 이제 여기서 이제 눌러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느꼈습니다. 말하면서. 여기가 막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는데, 카메라가 이건 못 잡겠지 했거든요. 나중에 영상을 보고 정말 저는 너무 창피해서 네이버 실검에 올랐을 때 제가 정말 다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개인기 한번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신 이재호 선생님. 제가 개인기가 없는데요. 그래도 이런 거 하실 수 있으세요? 83로키님. 좌파 인사나 정치인 중에서 누구까지 토론 초대에 응할까요? 안민석, 유시민? 저희들은 모두에게 환영입니다. 다 열려 있습니다. 적합한 주제가 있으면 저희가 접촉을 할 거고 와주시길 바라죠. 골드바님, 최고의 질문해 주셨습니다.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안내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유일한 방법은 후원의 계좌로 넣어주시는 겁니다. 관련 절차는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도 많습니다. 이 중에서 윌 오리언 최님, 윌님의 질문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은 나중에 따로 얘기하고 또 학생이시니까 중간고사를 앞두고 계시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교육에 대한 것만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사고 폐지와 외고 폐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공교육은 표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표준화 바깥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서 새로운 바람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교육에 집어넣을 수 있는 시도들은 활발하게 있어야 되고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사고와 외고가 그런 역할을 잘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 폐지가 답이 아니라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특채로 뽑은 교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굉장히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분이 지금 교육감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사 채용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수만 명의 학생들의 마음에 염장을 지르는 겁니다. 지금 서울 지역은 웬만한 과목이 20대 1에 가깝고 보통 5, 6년 준비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이 자기 선거 도와준 사람의 보훈 인사로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 다 물리치고 거의 지금 조작을 해서 사람을 채용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육을 하면 안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워윈님, 고령화와 함께 출산율 저하로 노동인력 상실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나 청사실은 없나요? 이거 어마어마한 문제를 지금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한 가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걸 이렇게 하면 출산율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100에 100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자신들의 언니나 형의 모습이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율 대책이라는 걸 한두 가지로 얘기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육아 부담을 없애주는 많은 정책들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거와 함께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안정된 소득도 있어야 되고 주택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렇다고 애기 엄마 아빠들한테만 집이랑 소득을 다 안겨주면 다른 사람들이 또 불만이 많을 테고 이렇기 때문에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많은 복잡하고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두 개를 들어서 이러면 출산율 해결된다 이런 사람들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유진성님, 국민연금 어떻게 개혁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거 제 책에 보면 한 챕터가 국민연금 개혁인데 이걸 정말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모든 세대가 자기 소득 대비 동일한 비율의 부담을 넣어서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게 아주 간단한 해답입니다. 그러려면 많이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미 나이가 드신 분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굉장히 조금 내고 계시고 앞으로 청년들은 어마어마한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 국민연금이 제대로 존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 국민연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되도록 빨리
지금 고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스타일만 본다면 김웅, 오세훈. 오세훈! 공부 잘하는 남자, 잘생긴 남자. 잘생긴 남자? 탕수육은 부먹 찍먹. 찍먹! 양념치킨 대 후라이드 대 치킨. 프라이드! 맥주 대 소주. 소맥! 밥 대 빵. 밥! 물냉 비냉. 비냉. 산 바다. 산! 짜장 짬뽕. 짬짱! 빨강 파랑. 파랑! 파랑. 우리 당 색이 빨간색인데. 그래도 파랑. KDI 국회. 국회? 저희 이대남이 또래 여자들에 비해 기득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조카가 다다음 달에 군대 가는데 제가 얘 크는 걸 옆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 여자 또래들에 비해서 어떤 기득권도 갖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좀 주눅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제일 화나는 것은 이 얘가 클 때 몇 년 전부터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몇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얘 엄마가, 제 여동생이 얘한테 가르치기를 지하철 타면 이러고 있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들을 잠재적인 가해자처럼 취급하는 사회 분위기가 생기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 아이한테는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럴 때는 눈에 띄는 것부터 확실한 것부터 고쳐나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루마님 보내주신 것처럼 여자라는 이유로 대학교에서 여성만 지원하는 취업 프로젝트하고 창업 때는 창업 지원은 장애인보다 더 많은 가산점을 주고 이 문제는 저희가 사실 제보를 받아서 한 몇 달 동안 들여다본 문제입니다. 공공기관 채용 그 패키지를 다 검토를 했는데 이 문제는 저희도 문제다. 고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 점을 지적하고 어떤 식으로 해결을 촉진할지 저희가 지금 궁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 경우는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단순하지만 차별이라는 것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52살인데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많은 차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 동생이나 그리고 제 조카들은 세상은 여자들이 차별받는 세상이구나라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의 행동이 또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좀 이상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 말씀은 차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는 그 앞단과 뒷단도 봐야 되고 상대방의 상황에서 역지사지를 해보면서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왜 하는지도 생각을 해보는 게 쓸데없는 갈등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모든 차별이 다 합리화되느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기한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눈에 띄는 차별들을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검토할 거고 고치려고 노력할 거고 그것도 마음에 안 차면 여러분들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을 같이 해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좀 붙이고 싶습니다. 저같이 이제 기성세대 50대 아줌마가 생각할 때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이 젊은이들 간의 성간 갈등처럼 비춰지고 매스컴에서 다뤄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걱정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걱정되고 안타깝다 그럴까요? 서로 굉장히 좋아하고 흥미를 갖고 사귀고 여러 가지를 같이 도모해야 되는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대 여자나 남자나 뭐 이건 30대나 50대나 마찬가지인데 좀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나 있습니다. 저 기성세대 중에서도 많고요. 근데 그럴 때 굉장히 마음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속한 개인, 그 집단을 같이 매도하지 않아야 하는 노력. 이것은 저는 평생 저도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개인이 어떤 행동을 잘못했을 때 그걸 지적하고 그 행동을 지적하고 그 사람을 지적해서 그것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지 그것을 마치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의 문제인 것처럼 해서 뭐 거울 반사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갈등이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불필요한 갈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 역차별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시는 대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같이 생각해보고 이 앞단과 뒷단이 뭘까? 이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필요할까? 이런 제도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 또 그 생각도 저희한테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저는 우리 사회가 훨씬 더 합리적으로 고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20대한테 하는 얘기도 아니고 남성한테 하는 얘기도 아니고 여성한테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 테레비를 시청하는 유니숙 TV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차별 또는 역차별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해보고 개선을 해보자 이런 제안이고 또 다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질문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뽑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여러 번 맞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꼬마 5만 구독자를 가진 꼬마 유튜버 축하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감사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말씀은 저희가 10만이 되면 북한산 정상에서 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너무 더울 때 하지 않아도 되도록 좀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됐죠?